안녕하세요. 영화와 소설 속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3학년 3반 6번 박은서입니다. 여러분은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이 기술 진짜 가능한 걸까? 라고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영화 속의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유전공학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책은 영화나 문화 속 상상력 넘치는 장면들이 어떻게 생명공학 기술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인지 쉽게 설명해 줍니다. 저는 이 책들을 읽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작품 속 기술들이 실제 생명공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태연의 영화 속의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다양한 영화 속 생명과학 기술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DNA, 인간생활, 미래세계, 바이오융합기술, 상상의 바이오 산물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관련 영화들을 통해 생명공학의 원리와 사회적 영향을 쉽고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또한 책 뒤에는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이오 기본 지식 요약도 실려 있습니다. 예병일의 유전공학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작품은 들어는 봤지만 쉽게 알지 못하던 유전공학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유전공학의 기본 개념과 첨단 기술, 그리고 윤리적 논쟁까지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안내서입니다. 멘델의 완독형 실험에서부터 DNA, 유전자 재조합, PCR, 크리스퍼 유전자 갑이, GMO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유전공학이 의료, 제약, 식품, 환경 등 우리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를 주라기 공원과 네버랜미고 두 작품을 중심으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화 주라기 공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는 과학자들이 공룡의 DNA를 복원해서 살아있는 공룡을 부화시키고 이를 테마파크에 전시하려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설정들이 실제 생명공학 기술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첫 번째는 DNA 추출과 복제 기술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모기의 몸속 피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해 복제합니다. 이건 DNA 복제 기술, 특히 PCR, 즉 종합효소 연쇄 반응과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실험실에서는 이 기술로 아주 작은 양의 DNA를 빠르게 증폭시켜 분석합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입니다. 주라기 공원에서는 손상된 공룡 DNA의 빈 부분을 개구리 DNA로 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유전자를 조작해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연상시킵니다.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 멤버드 DNA의 일부를 코끼리 DNA와 결합해서 복원하려는 실험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체 복제 기술입니다. 영화에서는 복제한 DNA를 이용해서 공룡을 인공적으로 부화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체세포 복제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제형 돌리가 이 기술로 태어났고 현재는 멸종위기종 복원이나 동물 복제, 인공배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룡이 실제로 복원이 될지에 대해 저 역시도 궁금해 따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DNA는 대략 680만 년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모두 분해가 되는데 공룡은 약 6,600만 년 전 멸종했으므로 아무리 보존 상태가 좋아도 DNA를 완전하게 추출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결론으로는 공룡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가즈오 이시구로의 네버랜미고입니다. 이 소설은 조금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모두 장기 기증을 목적으로 태어난 복제 인간입니다. 감정도 있고 자아도 있고 사랑도 할 줄 알지만 사회는 그들을 단지 하나의 장기 자원처럼 취급합니다. 그럼 이 작품은 실제 생명공학 기술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첫 번째는 체세포 복제 기술입니다. 주인공들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복제를 통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설정은 복제형 돌리처럼 핵 이식 기술을 이용한 동물 복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 복제는 전 세계적으로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조작 기술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특정 형질을 설계하려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이 활용되는 기술이 바로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크리스퍼 카스9입니다. 이는 소설 속 설정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이식 기술입니다. 이 작품에서 복제인간들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현재 과학계에서도 유전자 조작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려는 실험이 실제로 진행 중이고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인공 장기를 만들어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과학기술을 다루는 게 아니라 기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까? 라는 깊은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할 때 그 기술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쥬라기 공원과 네버렛미고를 통해 생명공학 기술이 작품 속 상상에서 어떻게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더 많이 궁금하다면 저는 오늘 발표에서 소개한 두 책, 영화 속의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유전공학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영화나 문학을 통해 과학을 쉽고 흥미롭게 접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정말 잘 맞는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화나 소설 속 기술이 실제 생명공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생명공학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명공학과는 생명체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질병치료, 신약개발, 환경문제 해결 등 실제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술로 응용하는 학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와 유전자 단위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과에서는 분자생물학, 유전학, 세포공학, 생화학 등과 같은 전공 과목들을 배우고 다양한 실험과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생명공학과를 졸업하면 신약개발, 유전자 치료, 맞춤형 의료, 백신 설계, 식품공학, 환경바이오 등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AI, 데이터 분석, 생물정보학과의 융합이 활발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생명공학과에 대해서 이번 발표를 통해 더 궁금한 친구들이 생겼다면 저는 MT 생명공학이라는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생명공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학년별로 어떤 과목을 배우고 대학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졸업 후 진로는 어떤 방향에 있는지 정말 현실적이고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 생명공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제 진로에 대해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생명공학 분야에 관심이 생겼거나 이미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공상처럼 보이던 기술이 사실은 현실에서 연구되고 있는 생명공학의 일부라는 걸 느끼셨길 바랍니다. 영화나 문학을 통해 과학과 윤리를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생명공학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